인생 공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인생 공부 보이는 팟빵이니까 카메라에 대고 손 한번 흔들어 주시고 예 오늘도 저희가 이제 고 작가님은 지필에 열정을 불태우고 계시고 저도 어제 밤 4시까지 썼나 아무튼 저희가 이제 11월 초에 탈고를 합니다. 탈고한 다음에 이제 퇴고도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교정교열 보고 또 받고 저희도 보고 해서 여전히 바쁘지만 이제 11월 중순부터는 고 작가님도 다 같이 오셔갖고 기대됩니다. 네, 셋이서 함께하는 방송.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엄청나게 공부를 많이 했는데 책에 안 들어가는 내용이 거의 뭐 배 이상 있어요. 책에 쓴 내용보다. 그래서 그거는 다 이제 저희가 팟빵에서 이 팟캐스트에서 아주 즐겁게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사실 요즘에 저희가 이 팟캐스트 구독자 갑자기 확 늘었어요. 네. 그래서 원래 이제 저희가 5만 명 이제 뭐 안팎으로 했는데 저희가 그렇게 막 엄청 많이 듣는 방송은 잘 없었는데 막 7만 명, 8만 명 듣는 방송도 생겼어요. 일주일에 한 번 하는데도요? 예. 그래서 왜 그럴까 그랬는데 모르겠어요. 그 웅이사님이 들어와서 그런가? 아무튼 저희가 인기가 확 좋아졌어요. 근데 저희가 듣는 숫자에 비해서 여전히 여러분이 그 따봉 눌러주는 숫자가 작아갖고 저는 근데 그런 거 하나도 개의치 않아요. 그러니까 뭐 눌러주면 좋으시지만 왜냐면은 저는 제 타임라인에 저랑 함께하는 이제 친구분들이랑 팔로워분들이 5만 명이거든 합쳐갖고 근데 따봉 숫자가 별로 없단 말이에요. 옛날에 저도 이제 따봉 구걸할 때가 있었어요. 왜 내 글 따봉 안 눌러주지? 저는 딱히 그런 건 이제 신경 쓰지 않는데 근데 그 미국에서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이제 샤이 트럼프라 그러잖아요. 다 힐러리가 된다 그랬는데 그러니까요. 지지한다 그러면은 욕 먹으니까 이제 몰래 지지했잖아요. 결국 됐고. 결국 됐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러니까 뭐랄까 숨어 있는 지지자들 이제 샤이하다 그러잖아요. 저는 이제 우리가 이제 샤이 인생 공부, 이제 샤이 신영준 뭐 이런 식으로 고 작가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예를 들면 저희가 그 보이는 거랑 뭐랄까 현실이랑 좀 다릅니다. 숨어 있는 거랑. 예를 들어 제가 예를 들어 멘토링을 모집하겠다. 그러면은 200명만 너무 좋아요. 좋은 취지인 것 같아요. 그러지만 지금 그때 1700명인데 지금 신청자가 2000명도 넘었습니다. 대박인 것 같아요. 진짜 이렇게 그러니까 근데 제가 그것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 굳이 그런 거 내가 열심히 사는 거 좀 창피할 필요가 있나요? 저는 저는 그게 예쁘고 멋있어 보이거든요. 훌륭해 보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제가 근데 왜 그러는지도 알아요. 그래서 막 딱히 막 여러분 막 자신감을 가십시오 막 이렇게 막 그렇게 막 독려도 안 하는 게 회사에 가보면은 내가 자기 개발한다 그러죠. 이 자식 뭐 하는 거야? 막 이런 눈으로 보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유별나다고 보는 사람들도 많고. 삼성도요? 삼성은 더 심해요. 아니 막 삼성은 보면은 막 뭐 여름 방학이나 뭐 겨울 방학 휴가 기간 되면은 뭐 CEO가 추천하는 뭐 이런 거 되게 많이 나와서 그게 뜨면 나 생각해 보니까 삼성에서 CEO가 추천하는 그 세리 CEO 지이거든요. 나 그거 들고 사는 사람 한 번도 본 적 없는데 나 정도 읽었나? 그러니까 뭐 부서마다 다르지만 아마 저희가 개발 직군이라서 그나마 열린 직군인데도 우리도 그렇게 막 자기 개발을 막 열심히 하고 그런 사람 별로 없었거든요. 뭐 그 설비 직군이나 이렇게 양산 직군에 있는 분들은 더 심할 거예요. 거기 문화가 더 보수적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겸사겸사 제가 오늘 좀 이거에 맥락에 맞는 좀 토픽을 준비해봤어요. 오늘의 이제 방송 제목은 자신감은 어디서 오는가? 어디서 오는가? 자신감은 오늘 어디서 오는가? 무조건 자신감을 가져라 그렇게 말할 수가 없거든요, 사실. 화이팅! 한다고 그렇게 자신감 오는 거 아니거든요, 사실요. 화이팅 한다고 자신감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자신감은 어디서 온다? 경험에서 온다. 근데 그 앞에다 가로 열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직접 경험. 그러니까 그래도 간접 경험도 여전히 자신감이 될 수가 있지만 그 직접 경험과 간접 경험의 차이는 좀 큽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옛날에 썼던 글인데 제가 그거를 조금 더 풀어갖고 말씀드릴 거예요. 더 재밌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제가 자신감 랭킹하면 한 상위 0.01%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전 세계. 전 세계에서도 자신감은 제가 거의 안드로메다 수준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왜 그렇게 됐을까? 사람들이 궁금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옛날 에피소드에서 얘기했던 저랑 제일 친한 형 중에 하나가 대학교 다닐 때 아직도 저는 그 장면이 기억나요. 고 작가님이랑 방송할 때 잠깐 얘기한 것 같은데 너무 옛날이라서 다시 한번 얘기 드리면은 저희 이제 성균관대 도서관에서 그 형이 그 동전 커피 마시는 데 있잖아요. 동전 넣고 커피 마시는데 믹스 커피 마시는데
거기서 그 형이 이렇게 담배를 피고 있었고 제가 꼬물 자전거를 이렇게 타고 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 형이 저한테 영준아! 이렇게 불러 세우는 거예요. 예! 형! 그러니까 궁금한 게 있어. 뭔데요? 그러니까 너는 그 자신감이 도대체 어디서 나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네. 그때 제가 좀 그때 처음 깨달았어요. 네. 아, 내가 자신감이 넘치는구나. 근데 그때는 잘못된 좀 자신감이었어요. 그건 이제 근거 없는 자신감이었고 그래서 언제 꺼질지 모르는 이렇게 진짜 풍전등화 같은 자신감이었고 지금은 자신감이 되게 솔리드합니다. 되게 강합니다. 지금은 그냥 누가 아무리 나를 짓밟으려고 해도 제 자신감은 꺼지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이제 아까 자신감 어디서 온다 그랬죠 우리가? 경험. 직접 경험 그것도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면은 이제 첫 번째부터 말씀드릴게요. 제 자신감의 퀀텀 점프, 임계점을 넘긴 순간들이 몇 번 있어요. 첫 번째가 뭐 이건 부정할 수 없이 제가 그 송지호 부사장님이라는 멘토를 만나서 그래요. 네. 왜냐면은 여러분 여기 회사 다니시는 분들 알겠지만 이렇게 대기업에서 과장 정도가 부사장이나 사장급을 만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특히 삼성 같은 경우는 여러분 뭐 지금 방송 듣는 분이 뭐 현대 뭐 삼성 뭐 LG CNN 뭐 CJ 뭐 많은 방송 들으실 텐데 여러분이 부사장님을 만나는 경우는 없다고. 상무님만 막 와도 상무님 그런단 말이에요. 상무님의 전무님이 있고 전무에 부사장이 있고 임원진이랑 사장단은 또 다른 거예요. 근데 저는 어때요? 제 멘토가 부사장님이었죠. 그래서 그분을 그러니까 그 아직도 기억나요. 제가 성균관대에 있을 때 CEO 강연 때 진짜 CEO들이 많이 왔다니까요. 제가 막 이렇게 손들고 이렇게 막 질문하는데 진짜 막 그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질문했어요. 이런 기회가 어디 있겠냐. 질문이나 한번 해보자. 근데 그때가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질문한 거예요.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질문하니까 어때요? 난 자신감이 있는 줄 알았는데 질문하니까 어때요? 벌벌벌벌벌벌 떨리는 거예요. 질문하는데 막 지금은 뭐 제가 질문한다고 절대 떨리지 않습니다. 근데 막 벌벌벌벌벌벌 떨리는 거예요. 막 마이크 줬는데 마이크도 벌벌벌벌 떨리고 목소리도 벌벌벌벌 떨려요. 막 아직도 지금 그 생각이 이제 막 떨려요. 옛날 생각이 나서 갑자기 그 정도로 그때 그 전에 갖고 있던 자신감 제가 자신감이었죠. 그런 경험이 없었는데 근자감이었어. 근거 없는 자신감. 그랬는데 그거를 이제 한번 하고 또 이제 CEO들이 계속 오니까 또 유명한 CEO 가서 제가 그걸 만회하려고 이번에는 진짜 이 꽉 깨물고 배에 힘 꽉 주고 질문했어요. 네. 그러니까 좀 들들고 질문을 했어요. 낮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CEO 강연이 제가 군대 가기 전에 들었었는데 군대 갔다 와서 또 열렸어요. 근데 이제는 이제 CEO는 오지 않고 제가 이제 사장단은 오지 않고 이제 상무 전무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그러면서 그 강연을 주관하신 분이 송지호 부사장님이 명예교수로 주관을 했는데 제가 이제 그분한테 막 이메일도 보내고 막 끝나고 막 질문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한번 찾아뵈도 되냐니까 찾아가게 된 거예요. 네. 삼성에 갔어요. 직접 삼성에. 네. 부사장실에 간 거예요. 예? 대학생 때요? 예, 부사장실에 간 거 4학년 때요. 그때 유학에 대해서 좀 궁금하기도 하고. 와, 진짜 대단한 경험. 예. 그다음에 제가 그 일화가 유명하잖아요. 제가 이거 이메일도 한번 몇 번 공개했는데 삼성의 부사장 정도 되면 진짜 스케줄이 꽉 찼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얼마나 바쁘시죠? 부사장한테 이메일 보내 이메일 정도는 직접 주고받을 수 있지만 운이 좋으면 뭐 연락은 다 비서를 통해서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연락을 해서 제가 근데 좀 메타인지 그때 높았어요. 그래서 그때 이메일 어떻게 보냈냐면은 부사장님이 워낙 바쁘실 테니까 출장 가는 스케줄 딱 한 개만 알려주시면은 내가 똑같은 비행기 표를 끊어갖고 내가 그 옆에서 기다리고 있겠다 그랬어요. 그 정도로 만나고 싶다고. 와. 그러니까 그거에 감동을 받으셨죠? 네. 그냥 뭐 비서를 알려줄 테니까 번호를 우리 비서분이랑 스케줄을 잡고 2달 뒤에 찾아오라 그러더라고요. 그 2달. 예. 왜냐면 꽉 찼으니까요. 한 달인가 2달. 아무튼 그 바로 잡지는 못했어요. 한 몇 달 뒤에 찾아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비서분이랑 스케줄하고 갔죠. 그러면서 제가 그날 가갖고 여러분 친구랑도 3시간 얘기하려면 힘들거든요. 제가 송지호 부사장님이랑 독대를 2시간 이상 했죠. 3시간 했죠. 그 바쁜 분이 3시간을. 근데 이제 그때는 안 바빴어요, 사실. 왜 안 바빴냐면은 그냥 부사장 직책은 있는데 은퇴한 부사장이라서 상임 고문이어서 부사장 직책은 유지하고 있는데 오퍼레이션을 실제로 안 하고 그러니까 조언만 해주는 상태였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서도 왜 바빴냐면은 동시에 그분이 상임 고문은 비상임 고문은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상임 고문은 여전히 힘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분이 상임 고문을 하면서 삼성 기능올림픽 총책임을 되게 오래 하셨어요. 우리나라 기능올림픽
1등 국가거든요. 네. 우리 항상 1등 하거든요. 전 세계에서요? 네, 전 세계에서 항상 1등이에요. 몰랐네요. 우리나라가 지금 몇 년째 1등이에요. 뭐 넘사벽이 우리나라가요. 그래서 우리나라 친구들이 진짜 대단합니다. 아무튼 그거를 총 참가하시는 거 책임자셔갖고 되게 오래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바쁘시고 여기저기 이제 기조연설하러 바쁘시고 그러면서 제가 한번 알을 깼죠. 그러면서 5년 동안 싱가포르 국립대 다니면서 한국 들어올 때마다 이제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고 계속 멘토링을 했죠. 그러면서 완전 그분은 우리나라에서 되게 유명하신 분이거든요. 기술 엔지니어링 쪽은 원래는 막 진짜 대단하신 분이에요. GM이랑 유나이티드 테크놀로지인가 하여튼 미국에서 제일 큰 회사에서 상무까지 하시다가 이건희 회장한테 스카우트 된 게 케이스예요. 삼성 자동차 쪽으로. 그래서 자동차 삼성 자동차 중앙개발연구소인가 거기 부사장까지 연구소장까지 하시다가 르노로 넘어가면서 삼성으로 오신 케이스예요. 다시 이건희 회장이 너는 르노로 가지 말고 삼성에 남아라 그래서 되게 능력자세요 진짜. 되게 옛날에 유학을 가셨고 그날 뭐 들어보니까 금수저도 아니에요. 그냥 되게 열심히 사셨어요 진짜. 대단하시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분이랑 제가 독대를 5년 동안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분 얘기를 듣는 게 아니라 2시간 동안 제가 떠드는 거예요 가서. 그 다음에 이제 점점 이제 그분의 눈에 맞춰서 사고를 펼치기 시작했어요. 그 사고 수준에 맞춰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분이 어떤 얘기를 들으면 관심 있어 할까? 내가 이제 싱가포르에서 배운 얘기들, 내가 하고 있는 연구 얘기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요즘 연구 트렌드들 그런 걸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너무 즐겁게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너무 즐거웠죠. 수준이 다르네요. 그러면서 일단 거기서 게임이 끝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결과가 어디서 나왔어요? 제가 이제 취업을 하려고 삼성 반도체 2군데 면접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삼성 반도체 워낙 크니까 삼성 디스플레이 하나 보고 삼성 화재, 삼성에서만 4개를 봤네요. 하나 더 봤어. 그 다음에 삼성 그 생산기술연구원도 보고 5군데를 봤네요. 다 붙었어요 삼성을. 최종 면접은 그래서 안 갔는데 결정을 하고 3군데는 1차와 보고 2군데는 임원 면접까지 실무자 면접까지 보고 이제 임원 면접은 3개가 남겨놓고 하여튼 다 붙었어요. 떨어진 건 없었어요. 근데 제가 삼성 디스플레이로 가기로 결심을 하고 딴 데는 이제 면접을 안 봤어요. 근데 저는 삼성 화재인가? 반도체가 정확히 생각 안 나는데 거기 면접을 볼 때 제가 신혼여행 중이었어요. 그래서 전화로 면접을 봤어요. 그때도 저는 그냥 뭐 아주 그냥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말장난도 조금 하고 농담도 하고 면접인데 그 다음에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 면접할 때는 우리 김혜동 상무님이랑 우리 상무님 앞에서 면접을 했는데 농담을 엄청 많이 했죠 면접 중에. 그러니까 제가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요. 그 인사부장도 있었거든요. 인사부장이 되게 정중하게 우리 신용준 박사님은 뭐라 그럴까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뭐라 그럴까 이렇게 천재 스타일인가요? 그러는 거예요. 그게 돌려 말한 거거든요. 네. 뭐라고 돌려 말한 거냐면 또라이세요? 이렇게 하고 말한 거거든요. 네. 왜냐면 농담을 많이 하니까 워낙. 근데 뭐 농담 안 하면 안 되나요? 면접이 무슨 사람 잡는 장소예요? 좀 박사 면접하고 일반 대학교 졸업하고 갓 들어가서 면접하는 거랑 좀 다른가요? 다르죠. 좀 다르긴 한가 봐요. 제가 안 가봐서 모르는데 일단 거기는 여러 명이 들어가는데 저희는 혼자만 하죠. 왜냐면 저희는 과장을 뽑는 거니까. 그 다음에 좀 그런 게 있어. 제가 하나 이제 알려드리면은 박사 면접은 이미 사실 거의 그 사람 연구 논문을 보면은 거짓말 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실적이 어느 정도구나 알아요. 딱히 물어볼 게 없어요 생각보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반은 정해져 있다고 보면 돼요. 쉽게 말하면 나 이제 반을 보는 거고 학부 면접은 거의 다 보는 거예요 100을. 그다음에 학부 면접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엄청난 포텐셜 차이가 있죠. 직급에서 부장이 물어보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차장 부장급이 물어보거든 실무자 면접은. 그다음에 저는 이제 차장 부장이 물어보고 저희는 이제 상무님이 물어보죠. 왜냐면 그 직급 차이를 맞춰야 되니까. 그리고 저희 분야는 상무님이 그 상무라고 저희보다 잘 알진 않아요. 그럼 이상한 박사예요. 당연히 자기 분야 자기가 제일 잘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제 그 관련 분야를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이렇게 취조하듯이 물어보는 게 아니라 캐내려고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죠. 자기도 알고 싶어서. 그럼 농담도 할 수밖에 없죠. 내가 더 잘하는데. 그러면서 뽑히고 제가 그 아까 삼성 화재인가 반도체인가 거기도
거기도 제가 나중에 얘기를 들었는데 그 인사 담당자분이 거기도 3분이 채점을 하셨는데 그냥 저 한번 면접 다 봤으면 좋겠다고 격려 차원에서 말씀하신 걸 수도 있는데 10점 만점에 제가 3분 중에 2분을 10점 만점을 받았대요. 그 다음에 거기는 이제 실무자 면접이었어요. 상무 면접은 아니고 부장님, 차장님 면접이었는데 한 명은 그 물음표로 해놨대요. 평가 불능. 그러니까 좀 이상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평가를 하지 않겠다 그랬대요. 근데 그 인사 담당자분이 뽑고 싶으셔갖고 슥슥슥 지어갖고 10점으로 바꿨대요 그거를요. 그래서 거기도 면접 보라고 그렇게 오라 그랬는데 제가 안 갔죠 이제 거기는. 그러니까 근데 그게 제가 말했잖아요. 제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송지호 부사장님 안 만났으면은 저도 그 많이 이렇게 그런 걸 겁내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똑같았을 거예요. 왜냐면 구조가 똑같잖아요. 1대1 말로 말하는 건데 저는 상무 위에 뭐가 있다고요? 전무가 있다니까요. 전무만 돼도 되게 높아지는 거예요. 왜냐면 상무 되기가 뒤따 힘들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무 되려면은 더 힘들어요. 연봉 차이가 또 2배예요 거의. 그 다음에 전무 되는 것도 뒤지게 힘든데 뭐 편차는 있겠지만 전무 정도만 되려면 여러분이 월급만 모아도 30억 이상은 모아요. 그러니까 뭐 쓰는 거에 차이는 있겠지만 30억 이상은 벌어요. 모으는 게 아니라 되게 많이 벌어요 진짜. 아무리 적게 잡아도 월급쟁이가. 근데 부사장은 더 힘들어요 진짜. 사장단은 좀 달라요. 완전히 다른 영역이에요. 관리도 다르고. 저는 그런데 그 부사장님이랑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기능올림픽 총책임자 이러신 분이랑 막 중국에 막 고속철도 개통하면 막 기조연설도 해주고 막 이러시는 분들이랑 개통이 아니라 고속철도 관련 제일 큰 컨퍼런스에서 기조연설도 해주시고 이런 분이랑. 그러니까 스케일이 다르죠. 그 다음에 그분 얘기가 인간적인 부분도 많이 보고 이분들도 막 되게 막 신적인 존재 같은데 나약한 부분도 있구나. 인간적인 면모도 있구나. 참 다 세상에 안 힘든 사람 없구나. 그러면서 공감대도 좀 느끼고 그러면서 자신감을 일바따로 키웠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이제 거기서 이제 제가 주니어 자신감이 됐다면은 이제 시니어 자신감으로 넘어간 게 어디냐면은 이제 대학원 가서 이제 운이 좋았어요. 그 싱가포르 국립대 제 주변에 모든 사람들이 교수님들이 고수가 되게 많았어요. 그다음에 막판에 일단은 저희 센터장님이 벤카타사란이라는 교수가 그 물리과에서 66인가 랭킹이 그래요. 인용 랭킹이 세계 랭킹 그거 상위 피인용자 1%예요. 그 되게 유명하신 분이에요. 수능 1%가 아니고 피인용 그런 거 얘기했다가 한테 맞아요. 거기 IIT 수능 1% 있네. 무슨 수능 같은 얘기했다가 귓방맹이 맞아요. 제가 볼 때 거기 IIT랑 칭화대 나온 애도 있고 그런데 그거 IIT가 저기 인도에 인도 인스티튜트 테크놀로지. 근데 IIT도 캠퍼스가 한 10몇 개 돼요. 그래서 IIT 델리 가려면은 뭐 5,000명 중에 뭐 500등 안에 들어야 되고 이런 식이에요. 막 들은 것 같아요. 막 자살도 되게 많이 하고. 우리나라 입시는 명함도 못 내밀어요. 명함도 못 내밀어요. 그래서 왜냐면 거기 이제 신문 상승의 기회니까 거기가 미국으로 실리콘밸리도 갈 수 있고 떼돈 벌 수도 있고. 여러분 미국에서 그 인도랑 그러니까 인디안 아메리칸이랑 코리안 아메리칸 소득이 코리안 아메리칸이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6만 불 5만 불 사이면은 인디안 아메리칸은 9만 불 8만 불 사이에요. 잽도 안 돼요 그냥. 잽도 안 돼요 잽도. 잽도 안 돼요 그냥. 그래서 뭐 대단하죠. 그게 다 IIT 애들이 거기 가서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우리가 이 얘기도 좀 재밌어요. 이제 이거는 거의 처음 해드린 것 같은데 제가 글로는 몇 번 썼는데 저희 지도 교수님 전공이 스핀트로닉스라고 쉽게 말하면은 제가 쉽게 만들어드릴게요. 뭐 스핀트로닉스 모르는 분 많잖아요. 하드디스크 만드시는 분이에요. 근데 다른 걸 하고 싶은 거예요. 하드디스크랑 상관없는 거. 쉽게 말하면 반도체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이렇게 비전공자가 들어보면 뭐 비슷한 거 아닌가? 그게 아니라 쉽게 말하면은 완벽한 비유는 아니지만 요리로 하면은 중국 요리랑 일식이랑 그 차이예요. 중국 요리사면 다 잘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회스라고 하면 쓸 수 있어요? 못 쓴단 말이에요. 그쵸? 전혀 다른 영역이에요. 근데 일반인보다 하면은 당연히 잘하겠죠. 그 차이로 우리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맨 처음에 시작할 때 모든 박사랑 포닥이랑 그 박사과정 학생들은 다 스핀트로닉스인데 저만 딴 걸 했어요. 왜? 제가 내공이 제일 딸리니까 저한테 다른 걸 준 거예요. 리스크를 거신 거예요. 도박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수님 그 전문가가 아니고 그 관련 논문을 써본 적도 없어요. 그래서 진짜 제가 밑바닥부터 그걸 갖고 올라왔어요. 근데 결국에는 우리가 운이 좋게 우리 NUS가 그
그래핀, 제간 쪽으로 많이 투자를 많이 해서 원래는 그 노벨상 받은 사람 안드레 가임 경이랑 노보셀로브랑 둘 중에 하나를 노보셀로브를 우리 교수로 데리고 올라 그랬었는데 그 딜이 다 됐었는데 원래 노벨상 받기 전에 엄청나게 투자를 해서 스카우트 하려고 했는데 노보셀로브가 너무 빨리 노벨상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 우리 교수님이 그때 설명해 주기로는 그 영국에서 인재 유출 방지법이 나와갖고 교수를 못 가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영국에 남았어요. 지금 어디 계신지 모르겠는데 영국에 남았어요. 그래서 그 후임으로 카스트로 안토니오라고 상위 또 다른 1% 인용자가 보스턴 유니버시티에서 보스턴 컬리지에서 그 영국 센터장으로 다시 오신 거예요. 그분도 세계 상위 1% 인용자예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 올라 그랬었기 때문에 관계가 좋아서 그 안드레 가임이 자주 오셨어요. 왜냐면은 그 티오리로는 그 안토니오 카스트로라는 사람이 그 전 세계 넘버 원이에요. 그래핀으로. 그래서 두 분이 콜라보를 많이 해서 안드레 가임이 자주 왔어요. 우리 학교에. 아, 그 가임 그분은 그 노벨상 실험가. 네, 노벨상 수상자, 실험가. 근데 그래서 우리 교수가 되게 진취적이거든요. 그래서 안드레 그 컨퍼런스를 하는데 미니 컨퍼런스인데 거기 되게 그냥 일반 학교 세미나 같은 거 카이스트 세미나 해보셨죠? 네. 그 노벨상 수상자가 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도 냅다 가서 발표하자 그래서 발표했는데 우리 지도 교수가 발표하면서 진짜 우리 교수도 되게 잘 나가시는 분이거든요. 우리 교수 진짜 후덜덜한데요. 후덜덜한 게 아니라 상상만 해도 진짜 나 우리 교수님 그렇게 개박살나는 거 처음 봤어요. 진짜. 나 진짜 나는 바지 오줌 쌀 뻔했어요. 심지어 어느 정도로 분위기가 험악했냐면은 왜냐면 우리가 뭣도 모르고 발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 수준을 발표한다는 게 잘못됐다는 거야, 안드레 가임이. 진짜 너네 샘플이 더티해서 더러워서 그런 거고 다 무의미한 거라고, 유즐리스하다고. 되게 무섭게 말해요. 푹 막 이러고 막 진짜 어이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 실험을 주도적으로 저랑 같이 했던 포닥은 중간에 도망을 갔어요. 자기한테 물어볼까? 아니, 발표 끝나고. 발표 중간에. 슥 나가서 안 들어왔어요. 그 규모가 어떻게 몇 명쯤 됐던 거예요? 한 30명? 근데 거기 노벨상 수상자가 2명 있었어요. 와. 그게 솔직히 탑스쿨에 그러니까 제가 좀 그런 게 있어요. 저도 이제 미국 이제 우리가 글로벌라이즈드가 된 게 아니고 제가 맨날 그래요. 아메리카나이즈드 됐거든요. 이게 탑스쿨의 힘이에요, 사실요. 그러니까 그런 게 많아요. 우리 이제 NUS는 또 막 법대 이런 데도 잘 돼 있거든요. 제가 그다음에 이제 여기는 학기가 영국이랑 미국이랑 똑같이,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여름 방학, 겨울 방학이 한 달, 2달 이렇게 정확히 이꼴하게 있잖아요. 근데 미국은 아시죠? 여름 방학이 길고 겨울 방학 거의 없어요. 1, 2주? 그 정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은 이제 서머 세션에 특강이 많아요. 그래서 그 우리 법대 같은 경우에 저 있을 때 무슨 특강이었나? 토니 블레어? 영국 수상이었죠. 총리. 그분이 와서 막 특강도 해주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좀 대가가 되게 많이 와요. 그러니까 막 돌아다니면 대가들이 있어요. 그냥. 그러니까 막 식당에 가도 대가들이 있어요. 되게 신기하다. 싱가포르에 600만밖에 안 되는데. 왜냐면은 근데 잘 보세요. 대학이 2개밖에 없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대학 5천만인데 몇 개 있어요. 싱가포르에 2개밖에 없어요. 연구 종합대학이. 연구 중심대학. 네. 연구를 하는 종합대학이 그러니까 우리가 뭐 서울대 같은 대학이 2개밖에 없는 거예요. 비즈니스 스쿨이 하나 있긴 있는데 3개예요. 그래서. 근데 여긴 연구 이공계가 아예 없어요. MBA까지는 있어요. 그래서 MBA 탑 3개도 다 100위 안에 들고 이 2개는 다 50위 안에는 무조건 들죠. 어느 평가에도. 와. 소수 집중으로 막 그럼요. 나중에 한번 그 싱가포르 유타운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 기숙사에 가보면은 거기 수영장이 있거든요. 그럼 거기 2층에 수영장이 이렇게 있어서 호텔처럼 만들었어요. 수영장을요. 왜냐면은 그게 투자 규모가 달라요, 사실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막 그런 사람도 욕하는데 우리나라도 그 경쟁력 없는 대학들이 통폐합되고 그러고 정부가 집중적으로 투자하면 그거 이상으로 나와요, 사실. 이상으로. 왜냐면 우리가 GDP가 훨씬 크기 때문에. 근데 우린 많기 때문에 그래요. 1인당 GDP는 싱가포르이 엄청 높. 1인당 GDP. 근데 미국보다 높다 그러더라고요. 그다음에 1인당 GDP는 사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총규모가 중요한 거죠. 근데 우린 그걸 막 대학교가 많잖아요. 우리나라 근데 여기서 하나 그냥 여담으로 넘어가면은 보세요. 사실 웅 이사님이 냉정하게 얘기해 주세요. 우리 회사에 직원분들이 굳이 대학을 나와야만 들어올 수 있나요? 아닌가요? 그렇죠. 그게 아니죠. 근데 대학 우리나라에서 몇 프로 가나요? 70% 정도, 80% 그렇죠. 정도 간단 말이에요. 네. 굳이 대학을 가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지금 대학을 가고 있단 말이에요. 낭비예요, 그거는요.
근데 빨리 우리는 영상 편집이랑 기획, 독서, 문해력이 중요하거든요. 그게 대학 가야지만 배울 수 있나요? 대표적으로 고영성 작가님. 난 우리 고 작가님이 승승장구하기를 바라는 게, 난 진짜 고 작가님이 진짜 완전 부자가 되고 재벌 됐으면 좋겠어요. 왜? 희망이 됐으면 좋겠어요. 왜? 고졸이라니까요. 진짜 난 그래서 막 고 작가님 아시잖아요. 얼마나 힘들게 사셨는데 경제적으로요. 사기도 한번 당하시고 되게 힘들게 사셨어요. 나는 그냥 우리는 어떻게든 힘든 친구들을 위로하려고 그러죠. 웅이사님 제일 잘하죠. 저는 어떻게든 힘든 친구를 위로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거를 탓하기 시작하면 답이 안 나온다니까요. 왜? 고 작가님은 또 한부모 가정 응서 잘하셨어요. 고 작가님보다 전 열악한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있으시죠. 더 열악한 친구도. 근데 고 작가님 진짜 99%는 고 작가님보다 열악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맞죠? 네. 한부모 가정에 대학교 중퇴생, 자퇴, 고졸, 그 다음에 중간에 사업하는데 사기, 이거를 다 만족시키려면은 쉽지 않겠죠? 그 다음에 현재는 힘든 상황에서 나기는 둘이었어요. 쉽지 않겠죠? 그거 얼마나 힘들었는데요. 다시 우리가 본론으로 돌아와서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개작살 났죠? 그러면서 다시 열심히 했는데 요번에는 한 1년인가 2년인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제가 이제 머리가 나빠져갖고 가물가물한데 와신 상담했죠. 열심히 재서 엄청 신기한 거만 하나 계측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게 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안토니오 그 1% 상위 그 티어리스트 이러는 분 하죠. 우리 용 이사님 아주 잘 듣고 있어요. 아주 훌륭해. 네? 이게 왜냐면은 용어가 친숙지 않기 때문에 근데 역시 우리 용 이사님 집중력 좋아요. 근데 그분한테 연락을 하니까 이건 안드레 가임한테 연락해보자는 거예요. 이러면서 안드레 가임이 우리 연구실에 찾아왔어요. 또? 네. 그래서 막 또 지금 생각해도 심장이 벌렁벌렁거려. 이번에는 5명이 앉아있어. 5명. 안드레가 사진도 찍고 그랬어요. 그때는. 그때 제가 안드레 가임을 처음 만난 거예요. 막 벌렁벌렁거려. 근데 좀 자신감은 있어. 공부를 2년 동안 와신 상담했기 때문에. 안드레 가임이 다 듣더니 그때 그때는 왜냐면은 워낙 급이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포닥이 발표할 수 있는 레벨은 아니었어요. 우리 교수님이 직접 발표해야 되는데 안드레 가임이 좋은 데이터라고 같이 써보자고. 페이퍼. 더티한 게 아니라 클린인가 보네요. 그 다음에 여러분 항상 그러잖아요. 제가 여러분 안 유명할 때는 다 그냥 잘한다 하면 됐어요. 근데 제가 조금 유명해졌잖아요. 웅이사님 옆에서 많이 보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아무리 제가 이윤선이 나쁜 일 한 적 없잖아요. 그쵸? 네. 근데 웅이사님 옆에서 발잖아요. 대표적으로 어떤 영어 하시는 분이 우리 막 옛날에 막 알바 써서 댓글 다시는 거 본 적 있으시죠? 그쵸? 막 자기 친구들 하다가 막 1점짜리 막 갑자기 막 달잖아요. 지금 친구들 와서. 그래 놓고 막 우리 보고 알바라 그러죠. 우리 알바에 이응도 써본 적이 없는데 우리는 다 정규직인데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본인은 친구 알바를 써도 월급도 안 주잖아요. 근데 그런 건 당연한 거예요. 저도 옛날 그런 거 보면 솔직히 스트레스 받았거든요. 근데 최상위권으로 올라가면 여러분 밥그릇 싸움이기 때문에 전쟁이에요. 어쩔 수가 없어요. 거기선 선의로만은 되지는 않아요. 여러분이 뜻을 펼치고 싶다 보면은 싸워 이겨내야 돼요. 전쟁인데 그 안드레 가임 라이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안드레 가임이 싫어하는 티오리들도 있고 뭐 이상한 근데 우리가 그 싫어하는 티오리를 반대되는 데이터를 찾은 거예요. 그래 이건데 왜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다. 잘 도와주겠다 그래갖고 해서 우리가 결국에는 그때 제가 만약에 교수가 되고자 했으면 저는 교수가 무조건 될 수 있었던 게 이제 안드레 가임이 레터를 써준 거예요. 우리 연구실 노벨 수상자 연구실에 2명 보내라고. 자기가 그러면 생활비랑 다 지원해주겠다고. 근데 거기서 제가 또 그러니까 그러면서 제가 자신감도 올라갔고 거기서 이제 자신감이 쩌는 거죠. 우리 교수님이 야 영준아 잘됐다. 미안했던 거예요. 그 신생 랩에 있어갖고 자기가 그 부교수도 아니고 자기가 성숙하지 않은 교수다 보니까 미안한 감이 우리 교수님 진짜 좋으신 분이거든요. 우리 교수님 진짜 난 존경하다 못해 우리 교수님 사랑해요. 그래서 지난번 싱가포르 갔을 때 우리 교수님 진짜 비싼 와인도 사드리고 온 가족 제가 호텔에서 제일 맛있는 거 사드린다. 우리 교수님 진짜 사랑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교수님이 가임 가면 된다고 너 가라고 빨리 갔다 오라고 3달 갔다 오라고. 저 삼성 갈 거라고. 안 갔잖아 제가. 우리 교수님께서 나한테 그때 화를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3개월밖에 안 되면 갔다 와도. 근데 왜냐면 제가 그때 결혼을 해서 그 와이프가 거기 데리고 와서 막 와이프한테 스트레스를 주기 싫었어요. 저는 가족이 제일 중요합니다. 저는 부도 중요하고 명예도 중요하지만 1원칙 우리 와이프랑 애기, 2원칙 우리 회사 식구들. 네? 그러니까 제가 가족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제일 중요하지. 솔직히 저는 막 예를 들어 막 하기 싫은 일도 많거든요. 근데 지금 웅이사님 제일 잘 알겠지만 우리 회사 식구들 연봉
업계 1위까지 올리기 전까지 전 하기 싫은 일도 다 할 거예요. 무조건. 그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가족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난 우리 회사 식구들, 그 다음에 나랑 엮여있는 분들 알잖아요. 용 이사님이요. 1차적 진짜 그냥 돈으로 엮여있는 게 아니라 뜻으로 엮여있는 분들이 저한테 주변에, 제 주변에 우리 회사 식구들 포함해서 한 20-30명 되거든요. 그분들 다 잘 될 때까지는 목숨 걸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믿고 따라주는 우리 친구들, 그 친구들을 내가 다 보살펴 줄 때까지는 악착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갔죠. 그래서 우리 고삐 나다니 칼론 박사가 갔다 와서 우리 진짜 칼론 박사가 인생 역전했죠. 저 때문에. 그 친구는 아까 우리 다시 들어서 하드디스크 포닥으로 들어왔거든요. 근데 잘릴 뻔한 거 제가 계속 구제해 줬어요. 그래서 그 친구는 하드디스크에서 그 그래핀으로 넘어온 거예요. 교수님한테 얘가 그래도 천성은 착하다고 자르지 말자고 시키면 잘한다고 학생이 포닥을 관리했었어요. 그때. 저는 그때부터 옹기선님 아시잖아요. 저는 좀 기획을 되게 잘해요. 그래서 그때도 기획을 해서 이 포닥을 안 자르고 키워갖고 그 친구가 정말로 유럽에서 그러니까 그 미국에서 주는 게 로렌스 버클리 연구소라는 데가 제일 권위적인 연구소거든요. 그 로렌스 버클리 펠로우라는 게 제일 잘하는 사람이 받는 그 박사 후 무슨 장학금 같은 거고 상 같은 거고 우리 고삐가 우리 칼론 박사가 마리키리 장학금을 받고 들어본 것 같습니다. 예, 마리키리는 뭐 다 아는 사람인데 그거를 받고 한 명 주는데 그 아예 포닥을 옮겼어요. 그 안드레 가임 교수 연구. 그래서 지금 최근에 제가 교수님 만났는데 그 칼론 박사가 교신 저자, 총책임자가 돼서 지금 사이언스에서 리뷰를 하나 받고 있어요. 사이언스에 퍼블리셔를 잘릴 뻔했던 박사가. 그러면서 제가 그거를 이제 저는 그 칼론한테 다 넘기고 원래 제가 그거 맨 처음에 했던 실험인데 제가 또 그거 하려면은 몇 년 남았어야 됐어요. 근데 저는 그러고 싶진 않았어요. 저는 회사가 너무 가고 싶었어요. 그렇게 회사로 가서 제가 어떻게 하죠? 회사로 가갖고 저는 가고 이제 우리 칼론 박사가 나머지 다 마무리해서 저는 2저자로 내려오고 칼론 박사가 1저자가 돼갖고 그걸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데 냈는데 거기에 또 도와주신 분이 우리 벤카타산이 있고 거기엔 일단은 당시에 거기에 저자에는 학생은 없어요. 칼론 박사, 안드레 가임네 교수님의 포닥, 안드레 가임 교수 안토니오, 벤키, 저, 우리 교수 7명이 다 박사고 그 중에 안드레 가임경, 벤키, 안토니오 이렇게 3명은 세계 1% 상위 피용자예요. 피용자.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맨날 토론을 한 거예요. 논문 쓸 때마다. 자신감이 오르겠어요? 안 오르겠어요? 당연히 오르죠. 그렇죠. 레벨이 다른데. 맨날 박지성이랑 족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야 호날두 좀 불러봐. 사람 안 맞잖아. 야 메시 안 온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장난 아니에요. 토론하면은 되게 피 튀겨요. 네, 그래서 아직도 그 처음 이겼었을 때 그 순간이 생각이 안 나요. 나랑 이렇게 둘만 남아 있었을 때가 잠깐 있었어요.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가임이랑요? 네, 둘만 있었어요. 이렇게. 가임 교수 딱히 말도 안 걸더라고요. 피곤하셨나 봐요. 커피를 이렇게 마시는데 이렇게 목 넘김을 했는데 저 목 넘김에서도 뭔가 배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랬었어. 내가 진짜 아우라가 너무 세서. 왜냐면 그분은 조금 독특한 게 직설적일 것 같아요. 이그노벨상인가? 그 괴짜 노벨상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까먹었는데 정확한 이름을요. 그러니까 희한한 실험들. 그러니까 솔직히 그러니까 약간 패러디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도 괴짜 실험을 한 사람들한테 준 노벨상이 있어요. 괴짜 실험으로 너가 최고 신기한 거 했다. 안드레 가임이 진짜 노벨상 수상자잖아요. 근데 안드레 가임은 이그노벨상인가 그것도 받았었어요. 전 세계에서 노벨상이랑 괴짜 노벨상이랑 받은 사람 이 사람밖에 없을 거예요. 이 사람 진짜 이상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뭐로 받았냐면은 이 사람이 이제 초전도체 연구할 때 큰 초전도체에다가 개구리를 띄운 거예요. 그래서 개구리가 허공에 이렇게 있는 거를 찍은 거예요, 사진을. 이 사람 진짜 대단하신 분이야. 이 사람은 약간 인간계를 좀 초월하신 분이에요. 그냥 일반 노벨상 수상자랑 달라요. 왜냐면 저는 노벨상 수상자 좀 여러 명 봤기 때문에 조금 달라요. 아무튼 이런 분들이랑 일을 하면서 제가 자신감 퀀텀 점프를 했죠. 그다음에 이제 더 있는데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얘기 또 해드리면은 이제 마지막 지금 얘기.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제 서점 투어 이제 또 갈 거거든요. 여러분 제 서점에서 만나니까 좀 그냥 웃기는 아저씨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웃기는 아저씨죠. 허접한 아저씨고 제가 그 글에도 썼는데 저는 만만한 아저씨인데 저는 영원히 만만하고 싶어요. 근데 제가 업계에서는 옹 이사님은 잘 아시죠?
뭐 업계에서는 절 만나자는 사람들이 상당한 거물들, 정치인도 웅 이사님이 연락 받아보셨죠? 지금 뭐 정치인 뭐 우리가 좁히진 않겠습니다. 누군지 밝히면 안 되니까. 네. 뭐 엄밀히 말하면 그분도 오히려 정치색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안 만나요. 안 만나죠. 예, 모임을 안 만들고 거의 뭐 대권 주자라고 여기저기 분 중에 한 만나도 저희랑 토크 콘서트를 신청해 주시고, 근데 우리가 정치색이 드러나게 되니까 그 다음에 저희는 정치적으로 철저하게 중립을 지키고 싶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 휘말리고 싶지가 않아요. 저희는요. 왜냐면 근데 예를 들면은 그럴 때는 제가 제일 열심히 나서서 했죠. 박근혜 탄핵해야 될 때는 제가 촛불 집회 거의 뭐 3번 이상 나갔으니까 제일 많이 나간 사람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런 쓰레기 같은 건 몰아내고 나쁜 정치인들은 잡아서 색출해야겠죠. 근데 막 정치적으로 이용당하고 싶진 않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저희가 거기서 선을 확실히 긋죠. 오히려 그러고 그 다음에 저는 강연 요청을 뭐 1년 뭐 한 달에 아무리 보수적으로 잡아도 우리 뭐 체인지 그라운드로만 들어오는 것만도 5-6개가 넘으니까요. 저는 뭐 20개는 뭐 넘게 받고 많이 받을 때 5-60개도 받는데 저는 그것도 거긴 가진 않아요. 왜냐면은 저는 그거보다도 돈 안 받아도 무료 멘토링 프로젝트 훨씬 중요하고 뭐 중요한 게 더 많아요. 제 인생에서. 근데 제가 이렇게 서점 투어를 이제 가는 이유 중에 하나 이제 그게 연결된 건데, 저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몇 안 되는 작가 중에 하나, 몇 안 되는 게 아니라 사실 없어요. 1년 안에, 만 1년 안에 다른 분야에서 종합 베스트셀러 3위 안에 들어갔던 책을 쓴 작가는 우리나라 제가 제일 사실 유일해요. 그냥 종합 베스트셀러라면 20위까지 종합 베스트셀러라 그러거든요. 그 매대에 걸리니까. 근데 그런 거 말고 종합 3위까지. 종합 3위까지 한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사실. 고 작가님도 그건 안 돼요. 부모 공부가 5위까지 갔어요. 5위라 하면 고 작가님도 돼요. 근데 3위는 저밖에 없어요. 왜냐면 아시죠? 5위에서 4위 가는 거랑 4위에서 3위 가는 거랑 이제 영역이 달라요. 근데 3위에서 2위 가는 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힘들어요. 그러니까 없어. 이기주 작가 정도 하나? 이기주 정도가 말의 품격이 제가 몇 위까지 가는지 모르겠는데 그분 정도 없어요. 나머지는 다른 분야에서는. 2권 하신 분들은 뭐 이기주 뭐 몇 명 없어요. 근데도 저는 어때요? 막 서점에 그냥 가방 메고 돌아가서 그냥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일단은 왜? 제가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면서 거기서도 이제 어떻게 했어요? 열심히 하면은, 왜 제가 영어 전문가 아니잖아요? 열심히 해서 됐잖아요. 3년 동안 열심히 만들어서 성공했잖아요. 일본에서도 팔았잖아요. 그 다음에 학습법 책도 영어에서 자기 개발로 옮긴 거잖아요. 근데도 됐잖아요.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퀄리티를 넘사벽으로 만들면은 할 수 있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신감을 여태까지는 어떻게 얻었어요? 누군가를 통해서 자신감을 얻었고, 이번에는 제가 뭘 해내서 얻은 거예요. 자신감의 방점을 한번 찍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신감에 진짜 마침표 한번 딱 찍어준 거예요, 진짜 제가. 나만의 자신감을 진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아까 우리 고 작가님은 자신감을 따지면 우리 영준이가 전 세계 탑5 이 정도지, 그치? 막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저도 그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지는 않아요. 좀 자신감이 넘쳐요. 왜? 결과를 냈으니까요. 그 다음에 보세요. 웅 이사님이 이제 우리랑 같이 저랑 제일 같이 고 작가님과 함께 저랑 통화를 제일 많이 하시는 분 중에 하나인데, 우리 유튜브 그래프 보니까 어때요? 자, 맘먹고 유튜브 키우겠어. 우리 유튜브로 진출하겠어. 하니까 어때요? 몇 배로 늘어나잖아요. 그쵸? 네. 갑자기 막 이렇게 그래프 고장난 것처럼 올라가잖아요. 자신감 싸움이에요, 그게요. 근데 자신감은 어디서 나온다? 경험이 뭐예요? 실력이에요. 네. 근데 제가 왜 서점 투어를 나가냐? 왜 또 나갈 거냐? 솔직히 힘들어요. 제일 힘들고 역설적으로 제일 하기 싫은 게 서점 투어에 너무 힘이 드니까. 근데 나가야 돼요. 왜? 여러분들한테 저를 만나는 건 뭐예요? 여러분이랑 저랑 만나는 게 뭐예요, 웅 이사님? 아까 그거네요. 송지호 부사장님과. 그럼요. 딱 직접 경험이에요. 저는 그걸로 혜택을 받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혜택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 거예요. 지방 서점 투어도 꼬박꼬박 가고, 내년에는 힘들어도 진짜 군소도시도 그러니까 군소도시가 맞나요? 그 언어가? 더 조그만 다시? 다시. 도시? 그러니까 그거 10만 이하 도시도 몇 개는,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어디랑 지금 기업이랑 연락을 하고 있어요. 거기랑 콜라보를 해서 갈라 그래요. 왜? 경험이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지방대 갔을 때 강연하면 어때? 다 잔단 말이에요. 그 친구들은 잘못이냐? 아니라니까요. 그 친구들은 잘못이 아니에요. 왜? 그 친구들 그렇게 만든 환경이 문제인 거예요.
근데 그러면 어때요? 환경이 그럼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쉽게 바뀌죠. 안 바뀌죠. 네. 그 친구들이 깨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나야 된다고요. 근데 어때요? 그럼 그 친구들이 더 열심히 할 확률이 높을까요? 지금 열심히 살고 있는 친구들이 더 훨씬 높을까요? 훨씬 열심히 살고 있는 친구들 할 확률이 훨씬 높아요. 훨씬. 어쩔 수가 없어요. 그것도 부익부 빈익빈이네요. 너무 심각한 문제예요. 이거에 대해서 어떤 친구들이 저한테 댓글 달았었어요. 왜 지방대들 무시하냐고. 문해력이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제가 너무 안타까웠어요. 문해조차 독해조차 안 되는 거예요. 글이요.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제가 쓴 글을 이해도 못하는데 그걸 옆에서 그걸 잡아줄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네끼리는 끼리끼리 막 서로 막 그래 우리 무시당한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통계도 다 그런 부익부 빈익빈 이런 거 교육 격차 갭이 더 커지고 이런 걸 다 나오는데 데이터로 통계가 정확하게 나오죠. 딱 그 구절에 딱 기분이 별로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못 이겨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방송을 하는 거예요. 그걸 깨우쳐줘야 되니까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점 투어를 이용하는 거예요. 왜? 옛날에는 지방대 강연도 제가 많이 갔어요. 근데 어차피 마음이 안 들어있는 친구들은 제 강연을 가도 들을 생각이 없어요. 거기다 대고 그거 이제 그분들이 저한테 그 막 몇몇 분들이 그분들을 일깨워야죠. 하세요. 하실 수 있으면. 못해요. 어떻게 저희가 한두 번 일깨워봤겠어요. 솔직히 저보다 요즘에 직접 소통을 많이 하는 작가는 잘 없어요. 저보다 그럼 주기적으로 멘토링 프로젝트라고 돈 한 푼도 안 받고 그런 사람이 몇이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없단 말이에요. 얼마나 힘든데 사람 바꾸는 게. 어떻게 바뀌냐. 제가 서점 투어를 가는 이유가 그거예요. 지방으로. 그 중에서도 관심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이 맨날 저한테 보내는 고민이 그거예요. 친구들이 함께 바뀌고 싶은데 자기가 아무리 설득해도 안 바뀐다고. 그러지 말라 그래 제가. 여러분 먼저 바뀌라고. 여러분이 잘 되면 얘가 왜 잘 됐지? 옹이사님은 크리스찬이잖아요? 이게 저는 종교인은 아니지만 제가 전도를 그렇게 하라 그래요. 하나님 믿으세요, 부처님 믿으세요 이렇게 하지 말고 행복한 삶을 보여주라고. 그래서 이 사람은 왜 행복하지? 하고 이렇게 안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럼 그게 또 가까운 사람의 그 보면서 직접 경험을 하는 거네요. 그게 전도예요. 설득이고. 사람을 바꾸려면 강요를 하면 안 돼요. 설명도 어렵고 어림도 없어요.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서점 투어를 가는 거예요. 왜? 주기적으로 가면은 그 친구들이 그런 기회가 없는데 그래도 만나면 지쳐가다가 저 만나고 제가 그래서 지방은 거의 다 무료로 해요. 그러니까 지방 그 교보문고 강연도 다 무료예요. 그런 것도. 그 다음에 웅이쌤처럼 가봤죠. 지방은 제가 뭐도 사줘요? 커피도 사줘요. 그게 얼마든 상관이 없어요. 왜? 갈 기회가 얼마 없잖아요. 제가요. 뭐라도 더 해주고 와야 되는 거 거기 가서는요. 옛날에 먹고 살라고 막 10,000원도 받든지 그럴 생각 없어요. 받으면 다 기부 강연을 할 거예요. 다 고스란히 기부해서 다른 지방에 있는 친구들 도와주는 데 쓸 거예요. 저는 솔직히 웅이사님이랑 궁극적으로 우리가 돈을 많이 벌면은 계속 수익이 많이 나면 매출이 많이 나면은 그 다음에 우리 기부 많이 해서 비영리를 뭐 하려고 그래요? 지방에 거점 센터를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친구들이 공부할 수 있는 공부방 만들어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책도 잔뜩 갖다 놓고 그런 거 돈 필요 하나도 없어요. 받을 필요. 다 무료로 할 거예요. 왜? 필요하니까. 서울에는 거점 센터는 안 만들 거예요. 서울 친구들은 저를 만날 기회가 사실 되게 많아요. 기업에서도 많이 불러주고. 지방은 어림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신감, 직접 경험. 그래서 근데 너무 안타까워요. 서울은 더 많이 와요. 근데 막 예를 들면은 제가 솔직히 제일 황당한 데가 대구였거든요. 옹이사님 알잖아요. 맨날 대구는 댓글이 맨날 달려요. 대구 꼭 한번 와주세요. 대구 꼭 한번 와서 그래서 제가 대구를 갔어요. 옹이사님이랑 2번이나 갔어요. 10명 왔나? 그때? 그러면 솔직히 제가 말씀드릴까요? 그럼 서울에 가는 게 훨씬 더 많이 만나면은 더 많은 분들한테 제가 기회를 더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도 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렇게 많이 하고 그래서 근데 제가 대구 맨날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 사정 저 사정으로 안 나오는 거야 사람들이. 옹이사님 2번이나 같이 갔잖아요. 안 나오잖아요 사람들요. 네.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대도시 위주로 봤을 때 또 그 부산은 또 많이 나오고 부산도 많이 나오고 울산도 많이 나오고 대구가 울산 와주세요 부산 와주세요는 보다도 대구 와주세요가 압도적으로 많았어요 솔직히. 그래서 웅이사님한테 제가 가기 전에 뭐라 그랬어요? 야, 서점 마비되면 어떡하지 그랬어요. 마비돼야 되는데. 그래서 이 대구 시민들 한번 쇼킹 한번 해서 막 흥이 한번 돋아야 되는데 내가 그랬는데 우리가 날짜 잘못했나 그랬어요 진짜. 여기가 아닌가 그랬었어요 진짜. 야 서점이 또 있나 막 그랬었어요.
그게 현실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개개인은 막 저한테 의견도 있고 그러겠죠. 근데 저는 제가 말하는 건 데이터예요. 그쵸. 어쩔 수가 없어요. 한두 사람의 의견이 아니죠. 현실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은 의견이고 저는 현실을 말하는 거예요. 가슴이 너무 아파요, 솔직히 이런 거 얘기할 때마다. 너무 힘들어요, 저도. 근데 어쩔 수 없어요. 바뀌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저희가 이 보이는 팟빵도 솔직히 이거 편집하고 뭐하고 힘들거든요. 이거 한다고 우리한테 누가 1원 한 푼 주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왜 이거 하냐? 왜 푸냐? 고민을 한 거. 어떻게 하면 더 자극을 많이 주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과 우리가 소통을 할까? 옹 이사님이랑 고 작가님이 이거 해보자! 그래서 하는 거예요. 예? 사실은 저희는 그 사무실이 필요가 없어요. 재택근무기 때문에. 이거 월세 왜 내냐? 이거 만들려고 한 거예요. 이거 스튜디오 차려. 왜? 예약해서 하고 나면은 그 환경이 제대로 설정이 안 되더라고요. 뭐 거기 문 닫고 예약 안 되고 그러면 못 하는 거예요. 막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근데 우리 사무실 우리가 있으면은 언제든지 원하면 찍을 수 있겠다. 그래서 저희 돈 투자를 한 거예요, 여기다가요. 왜냐면 사실 저희 재택근무라서 평소에 사무실 사람 잘 없어요, 저희는요. 근데 이거 하나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 하려고. 그다음에 더 많은 걸 여기서 뭔가 만들어 내보려고. 그러니까 제가 오늘 또 짧게 하려고 했는데 거의 지금 40분 넘은 것 같은데 다시 오늘 간단하죠? 자신감은 어디서 온다, 홍사님? 실력. 저희 보고 얘기해 주세요. 어디서 온다? 직접 경험, 실력. 예, 직접 경험이고 그게 이제 누적이 돼서 실력이 되면은 실력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화이팅! 이런 거는 어때요? 목만 쉬어. 예, 목만 쉬고 목만 아니야. 잠깐은 돼요. 네. 스팀팩인데 스팀팩 너무 많이 맞으면 어때요? 죽잖아요. 네. 메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메딕이 근데 없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에서는. 응? 그런 건 허구란 말이에요, 그거는. 응? 계속 경험하고 제가 또 서점 투어 이제 집필 끝나면은 또 나가고 지금 이제 옹 이사님이랑 기획 중에 우리가 12월 30일에 작년에 이수강연에서 손이 열면서 우리가 버스킹을 했었잖아요. 네. 우리가 또 어디서 뭔가 할 겁니다. 역시 무료고 맛있는 것도 나눠드릴 거고 우린 여러분을 사랑하니까 뭔가 할 거예요. 그때 핫팩도 나눠드려요. 예, 우리는 진짜 알잖아요. 난 말로만 뭐 하는 사람들 제일 싫어요. 아, 그때 벌써 1년 전이네요. 벌써 1년 전이니까 난 말로만 하는 사람 못 싫어요. 네. 우리는 따박따박 여러분이 뭘 계속 왜? 그러니까 저희는 누누이 말하지만 예를 들어 기업 강연 같은 거는 제가 거의 우리나라에서 돈을 제일 많이 받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거긴 내고가 1도 없어요. 거의 내고를 하지 않습니다. 왜? 기업은 돈을 많이 버니까. 근데 이제는 완전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대중 강연은 계속 무료. 맛있는 거 나눠주고 그 다음에 뭔가 필요하면 기부 강연. 제가 받는 게 아니라 우리 빅스로 받아서 다 후원 투명하게 공개하고 그런 식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계속 더불어 사는 거. 그렇게 더불어 살아서 여러분 자신감도 계속 올려드리는 거.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열심히 노력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홍사 오늘 방송하느라 고생하셨고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방송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 한번 해주세요. 안녕. 네, 나중에 또 봐요. 수고하셨습니다.